안녕하세요. 맘컷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이상한 여자 때문에 이혼할 판입니다. 추가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추가합니다. 남편 친구한테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서요. 그년이랑 남편한테 온 전화 문자는 읽지도 않고 놔뒀습니다. 저 혼자 볼 자신이 없어서요. 암튼 남편 친구가 남긴 메시지는 제가 카페에서 나온 후에 남편이 그년을 데리고 나가려는 걸 남편 친구가 막았답니다. 무슨 짓이냐고, 네 마누라 빨리 가서 안 잡으면 넌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년이 자기한테 고맙게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맘 아프지만 저랑 헤어지더라도 그년하고는 인연 못 끊겠다고 했답니다. 남편 친구가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라고 하고 나왔다네요. 저한테 증인서 달라고 하면 서주겠답니다. 우선 아버지 친구분과 소송에 대해 상의한 후에 만나보려고요. 저랑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터졌던 그 오빠랑 셋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말 여러 사람 울리네요. 남편 친구가 내일 또 흔들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저런 거짓말로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 마냥 해왔던 것 같아서 내일 만나는 거 전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사연. 제 재밌지도 않은 푸념만 많은 글이 여러분들께 관심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우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적어주신 글들 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남편과의 이혼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한 제게 해주신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이곳에 글을 올린 후에 한참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잠이 안 오고 무슨 말을 써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글을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보다 더 기막혀 해주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4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저 때문에 딸 일찍 시집 보내더니 이럴 줄 알았다는 손가락질 받으시는 게 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선뜻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처리하시는 것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리기로요.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 남편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평소에는 사오지도 않던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대요. 맘 같아선 정말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우선 그년과 한번 만나야 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두 분 다 애가 아픈데 그냥 이곳으로 와서 같이 있을 것이지 혼자 있었냐고, 밥은 잘 먹고 다녔냐고 하시면서 남편을 다독이시는데 그걸 보니 또 눈물이 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더니 남편이 절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화가 좀 풀렸냐고 하길래 일단 밥 먹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밥을 안 먹었고 남편은 제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잘 먹더군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요. 전 이렇게 미칠 것만 같은데. 남편은 자기가 사온 과일까지 먹고 나서 10시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전 차에 타자마자 그녀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대요. 화 풀린 거 아니었냐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지금 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너는 엄마랑 자냐? 엄마뻘 되는 사람을 누나라고 하는 건 정상이고 남편이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밤을 샜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정상이 아닌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왜 자꾸 누나한테 피해의식 가지냐고. 누나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난 안 불쌍하냐고. 네 맘 잡아보려고 옆에서 일어난 나는 안 불쌍하냐고. 내가 왜 그런 나이 많은 년한테 피해의식이 있겠냐고.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너네 둘이 이상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랑은 할 말이 없다고 말을 막아버리길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 줄 테니 너희 둘이 로맨스를 하든 뭘 하든 너희 둘 사랑 노름에서 빼달라고요. 그년이 그렇게 불쌍하고 신경 쓰이면 네 친구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데려다 살라고요. 그때라도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으면 저는 아마 이혼 소송 그까짓 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더 이상 두 사람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소송이라도 걸게 되면 소송 끝날 때까지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게 등신이라고 하셔도 좋고 네가 더 이상하다 하셔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너 우울증 있냐?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봐야겠다. 뭐 그러대요.
이건 뭐 이제 절 정신병자로 몰고 가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에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한참을 남편을 노려보고 있으니 그렇게 누나를 만나고 싶으면 알겠다며 있어 보라더니 그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좀 보자고 집사람이 누나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 가서 있으니까 그년이 나왔습니다. 불쌍한 남편 친구도 같이 있길래 남편 친구한테만 간단히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네가 얘 불러내서 만났냐 그러길래 네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애들 갖고 노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 기분 더럽다고. 네가 뭔데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해서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고 정신 차리라는 말밖에 한 거 없다. 그리고 난 지금 당신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더러우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고 제 말이 좀 격해지는 것 같은지 남편 친구가 진정하세요 그러고 막상 만나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이 말을 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남편이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며 나갔고 남편 친구도 남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따라 나갔습니다. 그년이랑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저런 여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물이라도 끼얹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바보 같은 저에게 제가 화가 나려는데 그년이 저한테 남편을 놔주라고 하대요. 넌 양부모 밑에서 자라서 집안 환경 나쁜 네 남편을 무시하는 게 많다고요. 저는 남편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다른 점보다 남편이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마음 아파서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부린 건데 저희 부모님이 남자 다른 건 안 봐도 집안 환경은 봐야 한다 하시며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전 제가 이 사람 상처 다 치료해 줄 거라고 엄마 아버지가 이 사람 진짜 부모님 되어주시라고 하면서 결혼한 건데 그런 저에게 남편을 무시한다니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무슨 유세라고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겠습니까? 황당해서 제가요? 하니까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자기만 만나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더랍니다. 웃기지도 않게요. 다시 한번 제가요? 하고 물으니까 이미 자기랑 갈 때까지 갔다고 어차피 이제 네가 붙들고 계속 살아봤자 껍데기 안고 사는 거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쟨 처음부터 네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좋게 비춰져야겠고 그렇다고 친구 여친인 자기와 같이 살 순 없으니 멍청한 널 선택한 거라고. 넌 그냥 제 애 낳아주고 제 새엄마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랑 만나는 걸 보고 누나라고 하는 걸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남편 말만 믿은 제가 멍청한 거라고요. 널 믿지도 않는 남편한테 넌 그냥 집 지키는 개라고. 자기 가정 지켜줄 수 있는 충경 같은 거라고. 너무 화가 나서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담배 피고 돌아오던 남편이 저부터 안 챙기고 그년부터 챙기대요. 너 지금 누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대려 소리 지르고 손수건으로 그년을 닦아주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뭐가 그리 마음 아픈 일이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또 눈에서 눈물이 나올라는데 꾹 눌러 참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했습니다. 네가 지금 챙겨야 할 사람은 그년이 아니라 나라고. 네가 지금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년이라고. 너네 지금 내 앞에서 영화 찍냐고요. 남편 친구도 너 지금 미쳤냐 그러면서 남편을 밀어내고 남편은 절 쳐다보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혼하고 나서 병원이나 가보라고 하대요. 정신병원 가보라고요. 이거 이혼 사유라고요. 제가 지긋지긋하답니다. 이혼 사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그년한테 물 끼얹고 불륜이라고 막말 퍼붓는 게 이혼 사유라면 그년이 제게 한 말들은 다 뭔지. 놔주라 마라 껍데기만 안고 살아라. 넌 개다. 사랑해서 결혼한 저보다 엄마 같은 그년이 남편에게는 더 소중한 겁니다. 컵이 깨져서 피가 나는 제 손 같은 건 애초에 보이지도 않고 그깟 물이나 뒤집어 쓴 그년이요. 더 이상 말할 가치 없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올라올 것 같아서 나와서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피가 굳어있는 제 손을 보고 엄마가 놀라셔서 약 바르고 아버지 엄마 다 앉아보시라고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오늘 그 연놈이 한지까지요. 왜 말 안 했냐고 뭐라고 하시다가 당장이라도 그놈을 잡아넣자는 걸 말렸습니다. 두 분 다 못난 저 때문에 우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이혼은 당연한 거고 애기 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애까지 가졌으면 바보 같은 네가 이혼할 마음 먹었겠냐고. 아마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네 속만 탔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법조계 일하시는 아버지 친구분께 전화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땐 만날 수 있겠느냐고 하셨고, 아버지 친구분이 다 제쳐두시고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일단은 결혼 무효 신청 같은 건 제가 해당하는 사항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일 오셔서 자세히 말 들어보고 얘기하자고 하셨고요. 부모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자꾸 전화 오길래 일단 폰은 꺼놨습니다. 문자 같은 거 보내거나 음성 메시지 같은 거 남기면 증거로 다 제출할 생각입니다. 어제 그 정신에도 댓글에 녹취하라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서 나갈 때부터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다녀왔던 게 다행입니다. 녹음한 게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들어보니까 몇 마디 빼고는 대부분 잘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내일 아버지 친구분 오시면 증거자료로 다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년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몇 개가 스팸 문자함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도 디카로 사진 찍어 놓을 거고요. 얼굴 보기 싫다는 핑계로 소송까진 안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화가 나서 안 될 것 같네요. 유산을 했니 어쩌니 하는 말까지도 참았는데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버지 친구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 그 연놈 감방에 넣을 생각입니다. 재산 분할이라 해봐야 집도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차도 제 명의로 된 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결혼 전까지 한 회사에 꾸준히 일하면서 제가 일군 제 재산이고요. 생활비도 받아 쓴 적 없습니다. 남편 돈이야 자기한테 하나 있는 핏줄인 여동생한테 나중에 줄 거라면서 적금 들고 지가 쓰고 저한테 준 적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걸어도 재산 분할 같은 거 할 것도 없고 전 위자료 청구만 하면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증거가 될 만한 자료 같은 걸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버지 친구 만나서 얘기해보고 소송 걸고 나서 결과는 언젠가 와서 말씀드릴게요. 제 글에 같이 화내주시고 같이 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불효를 저지르기 전에 이혼하고 더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